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하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2월 셋째 주 월요일인 만큼 따끈따끈하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느냐?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주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기록하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5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정진 대표님이시네요. 주식 맛집의 찐 고수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1.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남성으로 11.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ITI즈 그리고 S넷이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급등주 선취매하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4.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사료 관련주로 11.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주민터넷이 있네요.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 나는 종목을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5.6%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인포뱅크로 11.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유엔젤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가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개미들을 슈퍼개미, 큰 개미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3.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C랩으로 16.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아이윈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과연 누가 될까요?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73.6%나 안겨다 드렸고요. 최고 수익률은 오픈베이스라는 AI 관련주로 31.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지니뮤직이 있네요. 자, 이렇게 2월 셋째 주 월요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우리에게 빅수익 안겨다 드리는 빅스 전문가님이었습니다.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오픈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AI 관련주로 31.6% 그리고 20%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코세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모두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9.7% 그리고 8.1%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세트리가입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테마인데 이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링크가 우리 국내에 출시한다는 소리 때문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테마인데요. 우주항공 테마로도 4.4%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면서 우리에게 73.6%의 수익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세요. 나도 이렇게 73.6%의 수익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큰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30분 안에만 가능하고요.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월 셋째 주 월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 선생의 외전 수의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특한 주선생 외전 수의광의 김주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또 제가 없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갑자기 또 직권사분들하고 갑자기 일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함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의광이신 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자, 오늘 딱 수의광. 이분은 일단 필명과 함께 활동하는 그 명과 함께 수익이 좀 크게 나시는, 일단 대충 수익 나도 무조건 좀 크게 나실 것 같은 분입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빅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이 꽉 차네요. 네, 화면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빅스님은 풍기는 그 아우라에서 약간 수익을 한번 크게 낼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좀 있어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내가 어떤 스타일이다, 나 어떤 종목도 수익 잘 낸다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 전문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는 빅스 전문가라고 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큰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도 여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시장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1위를 좀 수익률에 대한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을 항상 챙겨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1위를 달성하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종목으로 더 높은 수익률로 항상 여러분들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빅스 전문가 사실은 처음 1위 하셨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이제 이 방송에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1위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1위 이번에 처음 하신 건데 방송을 좀 오래 저희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이 했으면 아마 밥 먹듯이 1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밥을 좀 많이 드시나요 혹시? 제가 굉장히 많이 드실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도 이렇게 밥 먹듯이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밥을 먹듯이 수익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을 하루에 한 3번 내겠다. 네. 삼시세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보고요. 자,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빅스 정관이 한번 수익률 도대체 어떤 수익률을 지난주에 기록하셨는지 한번 셋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셨나요, 도대체? 네,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두 가지의 종목을 이제 또 공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또 이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공략을 하셨나요? 데이터 솔루션. 우리 빅스님 요거 혹시 네.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이신가요? 아니면은 사실 단타로 이렇게 딱 친 종목인가요? 혹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슈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AI 챗봇 관련돼서 한 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완전한 비중으로 높게 가져가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 번 먹고 또 후발주로 챙겨 먹고 또 후발주로 챙겨 먹는 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잡은 종목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을 원래 이제 순환매를 따라가지고 업종별로 딱딱딱 수익을 내고 빠지고 수익 내고 빠지고 수익 내고 빠지고 하다가 요 데이터 솔루션,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올 걸 미리 알고 여기서 이제 싹 들어갔다 수익 냈다는 얘기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도대체 이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목이 수익 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타이밍이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 타이밍 여러분들 중요하죠. 대부분이 그 종목 얘기는 잘 들어요. 근데 타이밍이 답이 안 나와요. 타이밍이 답이 안 나와. 어렵죠. 그 답이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솔루션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솔루션 포착한 거는 AI 관련주도 서서히 쭉 이제 흐름을 갖겠죠. 뭐 AI 처음에 로봇, AI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스 클라우드 이쪽으로 쭉 가셨다가 이제 그 뒤로 쭉쭉 갔던 것까지 한번 쭉 훑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럼 요거 기술적인 딱 이렇게 기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기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제 방송을 꾸준하게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차트에서 요즘 시황의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캔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살펴봐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윗꼬리를 맞고 내려온 종목. 네, 맞습니다. 윗꼬리 맞고. 요거 궁금하네요. 좀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차트를 같이 잠깐 살펴보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솔루션.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 챗봇 관련주 첫 번째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맞아요. 미래의 손 코난. 그 미래의 코난 손 테크놀로지 코난이죠. 맞습니다. 네. 미래의 손 당일 코난. 실현하셨죠. 네, 그것도 역시 상승 초입 부분에 진입을 해서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었어요. 그 종목 역시 당일로 최대 28% 수익까지 챙겨 왔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인포뱅크나 뭐 기타 등등의 AI 챗봇주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한 종목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진입한 이전에 지금 이 정확하게 박스권을 제가 그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고 내려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흐름을 차트에서 정확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I 챗봇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급 또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또한 멈추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적해낸 종목이 바로 이 데이터 솔루션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 그어드린 현재 저항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그 눌림목 이후에 재돌파하는 시기에 저희가 포착을 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단 한 주 만에 최대 약 이 종목 하나로만으로도 대략 31%의 수익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윗꼬리 달렸다고 하면 사실 종목들 기술적인 패턴을 봤을 때 윗꼬리 달렸다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고가치에 밀렸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빅스윙의 포인트는 뭐였냐? 이 11월 10월 이 안 좋은 장 안에서도 이 데이터 솔루션은 윗꼬리 달리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 하나를 딱 지켜줬다. 맞습니다. 요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맞죠, 맞죠. 네. 요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네. 뷰스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윗꼬리 맞은 종목이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윗꼬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바닥을 딱 지켜주고 거기서 또 저가 바닥 지켜주고 윗꼬리 맞고 하는 거 끝까지 보고 있다가 박스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서 또 박스를 한번 빵 하고 돌파하는 기존의 박스권을 데이터 솔루션에 돌파를 한 다음에 그다음 빅스의 또 포인트는 뭐였냐?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는 박스를 돌파해서 당기 급등한 종목을 바로 죽여가지는 않고 그렇죠. 한번 중요합니다. 눌려줄 때. 네. 야, 이 포인트 되게. 이거 말은 좀 제가 쉽게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어렵죠.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쉽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 한 종목을 보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죠. AI 챗봇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렇죠. 예. 이 차트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에만 공략이 가능했던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딱 회한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 AI가 딱 가면 그다음 로봇, 그다음 어디로 가지? 그다음 요게 AI가 필요한 뭐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데이터 클라우드가 필요하겠지. 그럼 뭐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떤 게 있지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요때 좀 올 때 이때 눌려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조합을 시킨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워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톡방 들어가면 다 네. 돼요. 그냥 톡방 들어가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물론 계속 언제까지나 우리 빅스님이 빅스님이 한 50년 뒤에도 이걸 계속 하신다면 뭐 좋겠지만 그러면 다들 뭐 지금 꿈나무들도 열심히 빅스님과 함께 하겠지만 이게 그렇죠. 사람이 또 배우고 좀 이렇게 하산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배우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빅스님이 기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윗꼬리 달고 그리고 박스 꺼나고 나는 이런 거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그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빅스 전문가님, 그 오픈베이스도 인공지능 AI 관련주인데 네. 이건 또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떤 공략법으로 이제 공략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오픈베이스 역시 데이터나 뭐 AI 챗봇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이 오픈베이스를 픽했던 이유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이 이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바로 오픈베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싹 다 공략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사실 예전부터 이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베이스는 하나의 세트였었습니다. 물론 최대 주주와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데이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데이터 솔루션이 강세를 보였을 때 오픈베이스 역시 따라가는 흐름을 늘상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그 이후에 후발주로 충분히 오픈베이스를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오픈베이스는 저희가 데이터 솔루션보다 조금 더 뒤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뒤에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안에서 이 차트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법 역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음봉이 내려오고 윗꼬리가 내려오고 고점으로 뚫으려고 수급이 동반될수록 아래로 다시 밀리는 경향을 보였죠. 그게 일종의 저항대로 역할을 해줬던 건데 최근에 그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아침 장초반부터 수급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날 역시 상한가 이상까지 저희가 보유를 한 이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픈베이스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빅스님이 일관된 어느 한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빅스 좀 기법. 이거 상당히 좀 신기하고 오묘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예리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외환용 전문가님 어떤 전문가님들 나와서 어떤 기법 얘기하면 제가 척하면 척이에요. 그쵸. 다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김정철 본부장 같은 제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도 뭐라고 빅스 얘기하면 기법을 척하면 척하고 네, 알아들으셨네요. 척하고, 알아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픈베이스를 딱 봤더니 네. 일단 12월 1일에 한번 윗꼬리 한번 맞았어요. 음. 그리고 또 뭐 몇 번 윗꼬리 맞았어요. 이 윗꼬리 맞는다는 뜻이에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올라갈 힘은 있어. 막 올라가서 매수세가 오고 있는데 이 매수세 왔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랐어 빨리 팔아 하다 보니까 그냥 음봉으로 밀린 거죠 다시. 윗꼬리가 밀렸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는 거예요.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숫자가 줄어들 때 그때 빅스님 얘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 장대 음봉 나왔던 걸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전부 다 그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고 있을 때 네. 그때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장대 양봉이 터진다. 그걸 맞습니다. 노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제 네. 기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정확하게 파악을 네. 하셨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시청자분들이 그럼 윗꼬리 달고 지지 구간 형성되고 저항대 돌파하면 공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반적인 그 테마의 전반적인 수급 그쵸.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고 그 몰리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윗꼬리 받고 엄청 저가라인 지지받고 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수급이 확 끊겼어요. 그럼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 수급 현황을 상당히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좀 하나씩 보여보시면 제가 볼 때 저도 금방 좀 어느 정도 좀 대충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제가 빅스님이 이제 갖고 있는 전체 기법 중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알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노란통보시 오픈제트만에서 한 1년만 있어봐요. 그러면 아마 빅스님하고 거의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나머지 종목 또 있나요 또? 네, 이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코세스랑 그리고 지니뮤직도 두 가지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네. 이런 재료가 묶이는데 코세스로 9.7%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 이건 또 어떤 매매 포인트로 공략을 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그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나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23년도에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꾸준하게 종목도 역시나 거기에 걸맞는 메타버스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도 챙겨 왔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CES 2023이 이 개최가 된 이후에도 메타버스의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급 자체가 AI 챗봇에 전부 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다소 메타버스 테마의 전반적인 수급이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삼성과 애플에서 전반적인 이슈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죠. XR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메타버스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수급을 저희가 공략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어서 이 코세스라는 종목은 이미 예전에 메타버스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고점을 주가를 굉장히 높게 상승시켜 놓고 쭉 조정을 길게 이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하면서 점진적 우상향 추세로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여기서 점진적 우상향 추세에서 눌렸을 때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추세에 이탈이 됐을 때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정확하게 이 종목의 끼를 보고 메타버스의 수급이나 전반적인 주가의 목표치를 가지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 빅스님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또 발견하셨어요? 제가 오늘 발견의 하루네요. 오늘 빅스님 같은 경우는 이 산업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약간의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 테마를 상당히 좀 잘 보시고 그 테마에서 움직였을 때 맨 먼저 움직인 종목이 어떤 거냐 이런 순서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쭉 파악이 돼 있으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쪽에 매수세가 수급이 좀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 이 중에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것들의 이건 경험치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어떻게 배우라고 하기도 힘든 게 뭐냐면 상황이 매번 바뀌고 매번 달라지는데 그거는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 같은 경우 우리 빅스님의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같이 함께 경험치 노하우를 좀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 빅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메타버스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고 보나요? 여전히 살짝 좀 깔아앉는 느낌인데 사실 이쪽 섹터는. 제가 여기에 있어서 메타버스 테마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테마의 수급 자체를 AI 챗봇의 테마가 전부 다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미 AI 챗봇 대장주들은 많이 올라갔고 이미 우리가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갔을 뿐더러 후발주들도 역시 이미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들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갔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을 테고요. 그 조정에 대한 수급은 또 다른 테마에 대한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 재료적인 부분이나 이 산업적인 선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는 못 올랐다. 네. 그것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MP가 메타버스 대장주로 이미 네.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었잖아요. 그건 역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MP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메타버스 MP가 상승을 출발하기 직전에 노란톡방 전날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리고
MP의 대장주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딱 그때 한번 네. 딱 체크를 한번 해주셨네요. 네, 미리 한번 체크를 했었던 것 뿐더러 저희가 조금 더 이 종목 MP는 우리가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후발주를 챙겨보기 위한 종목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코세스라는 코세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코세스는 이미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미 저점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미 거의 5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상향 추세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우상향 추세가 보였던 종목을 무작정 전략적으로 잡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세적인 이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이미 제가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잡으셨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바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하시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 잘못 잡으면은 음봉 100개 맞으면 뭐야 이거 안 가는 거 하면서 손절했더니 다시 올라가는. 아, 그렇죠. 그런 정확하게 상황이네요, 그런 진짜. 패턴마저 분석을 하고 제가 그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추천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서 그날 당일에 물론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목표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일종의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10%대에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좀 수익을 내셔서 기법들이 어느 정도 좀 딱딱.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약간 주로 일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나만의 원칙이나 스타일이 확고해요.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김명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오직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런 수익률들 73.6%, 이렇게 우리 한 주 동안에 73.6%를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리는 분, 우리 빅스 전문가님밖에 없습니다.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같이 AI 관련주로 우리에게 31.6% 그리고 20%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코세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총 17%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습니다. 73.6% 수익률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해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이 14일 날 발표되는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CPI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이 CPI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분명히 이번 주 14일에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예상치를 보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은 다소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고점에 대한 매물 차익 실현에 대한 어느 정도 욕구를 좀 보여내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자, 현재 전반적인 증시 상황은요. CPI 일정을 앞두고 긴축과 침체 우려가 좀 재부각되면서 다소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상치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함을 내비치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1월 헤드라인과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6.2% 그리고 5.4%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현재로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알고는 있어도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계속 보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는 이 직접적인 지표 결과보다는 여기에 대한 기간 및 가중치의 개편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2년 데이터를 반영을 했다면은 현재로서는 1년으로 좀 단축이 되었고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주도했던 이 항목에 대해서 역기저 효과에 대한 강화 가능성이 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반적으로 매수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지만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그런 테마들을 잘 공략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테마 안에서 이 수급을 더 잘 받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잡고 우상향을 해줄 때 그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CPI가 도대체 몇으로 나올 것 같냐? 알면 저희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 딴 데 갔죠, 지금. 일단 만약에 지금 근데 CPI가 내일 이제 22, 30분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4일 날 22, 30분에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 이제 15일 날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는데 미국에서 일단 바이든 정부가 살짝 만졌다. 예, 왜냐하면 뭔가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는데 이대로 내보내면 큰일 날 것 같은 데서 숫자를 만졌죠. 만졌다고 분명히 전에 얘기했으니까 2023년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물가 CPI 발표치가 좀 약간 수정이 됐어요. 통계하는 게 좀 수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왜 수정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낮게 나오게 하려고 수정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보신다면 이럴 때 좀 종목 좀 잘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요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 요런 거 보통 이게 방 안에서 같이 계시면은 실시간으로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함께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기 아나운서께서 노란통 메시지 참여 한번과 함께 이 다음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시황을 딱딱 맞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오직 장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빅스 전문가님의 이 대응 방안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1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LNG 쟁탈전을 예고하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지난주에만 WTI 기준 지수가 8%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석유 감산 소식에 에너지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이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 전쟁이 처음에 터지면서 이 유가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그때 당시에 폭등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하면서 지금 조정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스 가격 상한제 자체는 기존부터 계속 이슈가 시장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더해진 것은 이 러시아의 이 감산 소식까지 더해진 점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얼마 전이었죠. 이 GSA랑 대성에너지가 장중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슈로 갔었냐면 이 가스 가격,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가스를 쓰잖아요. 집에서 보일러를 떼는데 여기에 대한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GSE랑 대성에너지들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 나갔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역시도 비슷하게 이 가스 가격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 글로벌적인 취향에 따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스 관련주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이슈적인 부분을 빼고도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더 이 주가 상승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GSE랑 대성에너지를 두 개의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우리의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주로 두 개의 종목이 급등세를 이어나갔죠. 근데 이 종목들 전반적인 지금 일봉상의 수급은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분봉상의 흐름을, 분봉상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지금 다소 좀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시 사그라들면서 종목 역시 상승폭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조정장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종목은 어느 일정 특정 구간에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리뷰를 해드렸을 때와 같은 맥락이에요. 한 번의 상승, 대상승을 보였는데 거기서 수급을 동반시켰어요. 그 이후에는 수급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 하지만 그 조정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해서 급등했을 때 거래량 폭발해서 빵 하고 터졌는데 그 뒤로 이제 요게 이제 조정인데 살짝 이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같은 느낌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가격 조정은 좀 주긴 주는데 기간 조정으로 쭉 가면서 이 힘을 좀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빵 한번 터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대성에너지도 참 좋은데 저는 대성홀딩스를 한 5년 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참 이게 참 좋았을 거다. 많이 올랐죠. 예, 많이 거의 그냥 대성홀딩스는 밀리는 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 5년 전에 샀으면 뭐 지금 거의 한 11배 갔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대성홀딩스 최근에 근데 최근에 요 포인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든 이 가격을 다시 들어 올리고 싶고 미국은 CPI 때문에 이거 가격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결국 이제 러시아가 감산하겠다. 요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SOL이 뭐 그냥 항상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밀렸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가 원래 유가 가면 맞아요. 조선주 좀 움직이는 맞습니다. 편인데 네. 이 조선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주 제 주변에 질문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조선주 이거 지금 타도 되나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뭐 한국조선해양 어떠나요? 현대중공업 어떠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주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 자체는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 한국의 조선 기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 나오고 있는 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해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조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 한국 조선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증시의 전반적으로 이 조선업황의 전반적으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이슈 자체가 실적 자체도 굉장히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선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지금의 수급 상황과 어느 정도의 특정 구간에서 또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략을 한다면 장기전으로 봤을 때 절대 배신하지 않을 업종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조선은 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 네,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다면 뭐 대우조선 아니면 삼성중공업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조선 기자재 중에 요거 좀 탑픽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삼성중공업.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 흐름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또 투자자라면 국내 증시 투자자라면 삼성 들어간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만큼 또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 또 최근에 오늘 HSD 엔진이 무려 9%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조선주가 약간 유가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확인하시고 나도 좀 조선주에 좀 관심 좀 있다. 아니면 내가 내 인성과 내 참을성상
그리고 내 가슴에 이 여력상 아, 나는 AI 도저히 못한다 하는 어. 분들 그런 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투자의 이 사람마다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맞아요. 또 급등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AI는 이제 한 번 딱 이렇게 떡 뜬 종목들은 최근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미래에서 온 코난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막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코난 테크놀로지 다시 가겠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봤는데 오늘 상한가도 코난 상한가 급등하더라고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절대 손 안 나가는 반면에 이제 이런 건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 계시니까 또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단타로 어느 정도 종목 비중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 중장기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둘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중장기로 좀 볼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빅스 전문가님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와 함께 한번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길고 길었던 보톡스 전쟁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급락했던 대웅제약도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5년여간을 이끌어온 재판에서 메디톡스가 1심 승리를 거두면서 이 보톡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보톡스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굉장히 길고 길었던 싸움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해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그들만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차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속에 주가를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오면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길게 끌고 왔던 조정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메디톡스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냅두시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테마에 그리고 산업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AI 챗봇밖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뒤에 숨겨져 있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열어들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제약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약주는 전반적으로 크게 볼만한 테마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 장세에서 또 제약주들이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걸 노리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좋은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직스 전문가님께서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땐 사실 메디톡스하고 이 보톡스 전쟁은 제가 초반에 이거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한 4, 5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특집 법률 프로그램도 한번 박성현 TV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 근데 결론은 뭐냐? 우리도 모른다. 누군가 이기겠지. 그거 볼 바에 차라리 그냥 휴재를 하면 되지.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둘이 싸우는데 그 중에 자꾸 그것만 왜 보고 있냐. 맞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한번 싸웠었거든요. 메디톡스하고 대웅하고. 유명하죠. 네. 두 개의 종목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참 얘네들은 참 아주 어떻게 얼굴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것도 있는데 요거와 함께 약간 리오프닝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참 약간 볼만했다. 왜냐 보톡스도 어차피 리오프닝 돼야지 말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또 네. 돌아보면 그렇게 다가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빅스님하고 공감하는 거 뭐냐? 제약바이오는 답 없다 이거. 제약바이오는 답 없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남을 때 한번 제가 빅스님한테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번 쭉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업종별로 한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솔직히 복도스다 필러 회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회사들은 다음에 우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빅스 정관이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유망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히든 종목으로 좀 알려주시죠. 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것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리뷰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AI 챗봇주들의 수급이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시장에 풀어진다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갈지 제가 생각을 해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분간은 메타버스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요.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이 UAM 테마 산업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UAM 꼭 관련돼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AI 챗봇밖에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수급은 메타버스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카메라 모듈과 이 무선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요, 이 전체 매출의 99%가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 모듈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 매출차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예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떤 이슈를 했죠? 퀄컴 등과 함께 메타버스에 협업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버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직접적으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지휘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나선 만큼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종목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차트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전략 그리고 공략 방법 잡아드릴 텐데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아까 수익 리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일종의 특정 구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상황을 제가 잘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잘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죠. 이거 차트 아까 데이터 솔루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폭등 가능성도 역시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략 방법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노블록스가 실적을 발표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노블록스가 꽤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가 이제 대표적인 전 세계의 메타버스 게임으로는 뭐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별로 안 좋았다가 작년에 마지막 실적 얘기 나올 때 1월 초 해가지고 그 발표 나올 때가 상당히 가입자 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실적 기대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노블록스 한번 딱 쳐주면 메타버스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빅스 전문가님은 요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드웨어로 보자. 약간 요쪽이신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보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지금 이슈 하나 있잖아요. 갤럭시 S23. 맞아요. 맞습니다. 또 이것도- AI 챗봇도 거기에 네, 또 붙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갤럭시 S23 이름도 길다. S23 S23 뭐 최근에 그 BMW 에디션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주문하려고 클릭을 막 눌렀는데 이미 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매출처는 있는데 여기에 메타버스가 덤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종목명은 알려드릴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서 봐야 됩니까? 네, 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1등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수익률로 빅수익 안겨다 드리는 그런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와,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무려 73.6%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오픈베이즈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이죠. 이 AI 관련주로 31.8% 그리고 19.8%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로 엮이는 코세스 그리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1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